보통은 이제 두통이 있을 때 네. 머리니까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전체 두통에서 5%도 안 됩니다. 정말로 생각보다 네. 그 어린이 같은 경우 다양하게 아플 수가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아플지 정해놓고 아픈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계속 두통이 좀 꾸준하다 혹은 두통이 계속 있는데 아이가 혹시 스트레스 때문인 걸까? 혹은 감기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걸까? 좀 헷갈려 하시는 어머니도 많은데 소아 두통이 나타나는 원인이 크게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만성적인 두통이라고 했을 때 제일 원인이 많은 게 위장이 안 좋은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두통이 왜 생기냐 설명하는 거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머리에 있는 신경을 누른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두통이 생긴다라고 네.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혈관이 확장된다고 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상 그 치료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어린이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제일 큰 거는 이제 소화불량이 제일 큽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만약에 체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체했을 때 대체로 다 손발이 싸늘해진다라기도 하고 배가 당연히 불편하겠지만은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른 같으면 술을 마신 다음 날에도 그때도 당연히 이제 소화기나 간에서는 되게 부담이 되는데 그때도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때 잘 조절하지 않는다든가, 그러니까 맛있는 거 보면 이제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이 먹어버린다든가, 아니면은 차가운 거 이런 걸 애들끼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찬 거를 많이 먹는데 그거를 이제 그만두진 않고 애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편하게 양껏 먹는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소화기가 나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게 이제 두통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중에 많이 막 그렇게 먹는 친구들도 있지만 밥을 잘 안 먹어서 문제인 친구들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소화불량에 속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밥을 잘 먹어서 너무 많이 손상이 이제 된 것도 두통을 만들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손상이 됐기 때문에 이 증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상된 상태면 이제 식욕이 떨어지죠. 자, 보통은 이제 두통이 있을 때 네. 머리니까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전체 두통에서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제일 확실하긴 하지만은, 검사하셨을 때 별 이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러면 두통을 해결하겠다 했을 때는 병원에서 권하는 방식은 편안하게 잘 자야 되죠. 그 다음에 음식도 알러지 있을 거 다 피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애한테 스트레스 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실상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가 원인일까를 정확하게 밝힌다기보다 가능성이 조금만 있는 건 다 피해야 되는 식으로 갑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두통에 대해서 검사를 하시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되지, 실제로 원인이 이제 심각한 원인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적다.